최근에 좀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5만 명이 동의를 한 것 중에 좀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찾은 게 12년간 당한 학교 폭력에 관한 청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한 방송에서 그 학폭 사건에 대해서 다뤘고 이게 헤어 디자이너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그 방송분을 보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12년이라는 시간이면요. 진짜 네. 초, 중, 고등학교 그렇죠. 거의 뭐 청소년 시기 전부에 해당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기에 학폭을 당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청원을 올렸다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그 주인공은 28살 표예림 씨입니다. 잠시 청원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2년간 집단 따돌림과 폭행,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 모욕, 갈취 등의 피해자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해자 수가 초등학교 때 30명, 중학교 때 47명, 고등학교 때 43명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올해 1월 13일에 2013년 특수상해 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현재 증거 불충분으로 사실 불송치 처분이 났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증거도 없고 무엇보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다라고 해서 청원을 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 인원수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네. 예, 이 학폭 정도가 거의 그 드라마 그 글로리에 나온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맞습니다. 하던데요. 사실 표예림 씨가 드라마 더글로리를 보고 좀 같은 피해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제 진술서를 쓰셨던 거를 보면 가해자들이 이제 그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변기통에 좀 이렇게 넣는다거나 뭐 신발에 압정을 넣어 놓는다거나 뭐 이유 없이 때린다거나 하는 등의 학폭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아니 수년을 그렇게 시달렸는데 선생님은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용기를 내서 선생님께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선생님 반응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친구들이 그런 거 아니냐. 이제 네가 못 어울리는 거다. 와, 이렇게 최악이다, 말씀을 진짜. 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 좌절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청원을 보니까요. 나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이자 생존자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죽하면 생존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정말 안타까운데요. 현재 학교 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불안, 불면,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신과에서 1년 넘게 지금 치료를 계속 쭉 받고 있는 와중이라고 합니다. 그 아픔을 차마 정말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이 당사자인 표예림 씨가요. 법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도 있고 또 심지어 저희 제작팀에 직접 영상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8년 전 초, 중, 고 총 12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피해자 표예림이라고 합니다. 피해 아동이 신고를 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가 되지 않는 한 학교폭력에 한해서는 그 조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의 공소시효가 수어 성폭행과 같이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날짜로부터 기산점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피해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또 용기를 내서 자신의 어떤 피해 사실을 밝히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도 어떤 점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돼야지 법적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밝힌 점이 정말 용기 있으신 결정인 것 같아요. 네네. 좀 더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지금 표예림 씨가 왜 제대로 가해자들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공소시효라는 것 때문인데요. 학교 폭력이 어떤 다른 별다른 범죄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뭐 이런 부분, 뭐 압정을 놓아둬서 다리를 다치게 한다거나 뭐 상해를 가하는 부분 이게 폭행으로 의율이 되겠죠. 근데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상해죄의 경우에도 7년,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10년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학교 폭력 당사자들이 그 당시에는 보복이 두렵기도 하고 또 경황이 없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이 기간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표혜림 씨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이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보면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이 그 성폭행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을 당한 날부터 기산이 되는 걸로 정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학교 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성년이 된 이후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부분을 좀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왜 우리가 학교 폭력 미투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의 경우에도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 폭력 사실을 밝히겠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또 내가 역으로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범죄 사실에 입각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제시할 수 있는 건 직접적인 증거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남아있지가 않고 다른 친구들의 증언도 얻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제시하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들을 좀 더 중시해달라 이런 부분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도 그렇고 이게 학교폭력도 그렇고요. 이게 공소시효를 두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아픔을 계속해서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데 네. 특히나 지금 이 순간에도 실은 우리가 모르는 그 어느 곳에서 혼자 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용기를 주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법률적으로 공소시효는 있을 수밖에 없으나 피해자의 고통, 사회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에는 공소시효란 없습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울해야 되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기피증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해야 하고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남으로 인해서 소를 제기 못하고 억울하게 피해자로 남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한 장 한 장 받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마 국회 사이트에 이렇게 국민 동의 청원이 있다는 것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몰랐잖아요. 네, 몰랐습니다. 네, 몰랐어요, 진짜 몰랐고 저희도. 들어보니까 그 청원권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청원의 화답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